여러분, 혹시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오늘 메뉴 괜찮은데 하거나 이 반찬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식탁 뒤의 거인,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음식을 책임지는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식자재만 나르는 회사가 아니라 2025년 지금은 AI의 로봇까지 활용하면서 미래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뭐랄까 푸드테크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CJ 프레시웨이가 국내 식자재 유통하고 또 푸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 거의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죠. 1988년에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요즘같이 좀 불황인데도 어떻게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작년에 매출 3조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하니까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규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성장 동력과 미래 가능성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CJ 프레시웨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해볼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식당이나 학교, 회사 급식소 같은 곳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 유통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구내 식당이나 병원 아니면 리조트 같은 곳에 급식 운영을 맡는 푸드 서비스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물건 배달하고 밥 짓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리원 푸드넷이라는 B2B 주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AI를 도입했어요. AI요? 네. 그래서 고객 식당의 메뉴나 과거 주문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딱 맞는 식자재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I가 사장님 요즘 날씨 보니까 이 나물 잘 나가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또 병원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질환별이나 상태별로 딱 맞는 맞춤 치료식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주방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즉석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급식 솔루션, 프레시밀론 같은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1분기만 봐도 온라인 채널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나 뛰었다고 하니까 이런 혁신이 진짜 성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죠.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푸드테크 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근데 요즘 외식 물가가 진짜 너무 올라서 다들 지갑 열기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장 분위기가 CJ 프레시웨이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 식당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급식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B2B 식자재 유통시장 전체 규모도 올해 한 64조 원에 달할 거로 전망될 만큼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또 올해부터는 군급식 시장까지 민간에 완전히 개방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열렸습니다. 군 급식 시장이라. 야,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요. 물론 삼성 웰스토리나 현대 그린푸드 같은 그런 쟁쟁한 경쟁사들도 있고 최근에 또 아워홈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경쟁 구도가 좀 더 복잡해졌겠어요. 맞습니다. 경쟁은 당연히 치열하죠.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 실적을 잘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성적표는 좀 어떤가요? 작년에 매출 3조 2천억 원 넘기면서 성장은 했는데 이익은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2024년에는 매출은 한 4.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3% 정도 소폭 감소했었어요. 하지만 올해 2025년 들어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9.2% 늘었고 영업이익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니 기대감이 지금 큽니다. 그렇군요.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깔아놓은 전국 물류망을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그게 결국 비용 절감하고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주가가 실제 버는 능력에 비해 좀 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네. 현재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그게 13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까지 제시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CJ 프레쉬웨이의 핵심 전략은 수익성 챙기면서 내실 다지기,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찾기. 딱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O2O나 이동식 급식 같은 새로운 시도에 힘을 싣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효율을 계속 높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을 개발해서 마진율을 높이고 물류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이제 내실 다지기고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강화나 프레시메론 같은 소위 말하는 키친레스 솔루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ESG 경영입니다. ESG요? 식자재 유통회사가 ESG 우수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되었다고요? 이건 좀 의외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업계 최초로 기아랑 손잡고 배송 목적에 맞게 내부 구조를 바꾼 전기차, PBV라고 하죠. 이걸 도입하려고 좀 준비 중이고요. 또 식자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같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 안전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전국적인 콜드체인 물류망 그리고 자체 식품안전연구실을 운영하면서 HACCP나 ISO 인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식품안전 인증인 GLS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이야, 들어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아주 탄탄하네요. 이런 촘촘한 시스템하고 안전관리가 결국에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겠죠. 규제 환경 변화에도 잘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런 선제적인 대응하고 투자는 CJ 프레쉬웨이의 아주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들과의 상생 노력도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에 큰 힘이 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CJ 프레쉬웨이는 탄탄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디지털 전환이나 신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네요. 단순 식자재 유통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고객의 다양한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푸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AI나 이동식 주방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ESG 경영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앞으로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고 수익성을 꾸준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계속 남아있겠죠. 우리가 매일 그냥 먹는 한 끼 식사 뒤에 이렇게 복잡한 유통망과 첨단 기술, 그리고 그 치열한 전략 싸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어떠세요? 새삼 놀랍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CJ 프레쉬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들으시고 떠오르는 생각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고요.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